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구정도 신한대 아파트 공급 면적 114.08제곱미터인데 2014년 6월달 12억 1천 또 12억 2천 3천을 거래하다가 2020년 현재는 24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12억짜리가 24억이라 그래요. 참 많이 올랐죠. 5년, 6년 사이에 12억이 올랐으니까 1년에 2억 정도씩 올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를 거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혹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 또한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 서울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지역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 떨어지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역부터 오르고 그 다음으로 오른 지역이 어디일까? 이것 또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요즘 강남의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죠. 21억짜리 아파트가 17억, 4억 폭락 많이 떨어졌죠. 이처럼 폭락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급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고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악화를 예상해서 그리고 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등등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의 4월달 서울시 자치구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요. 우측에 있는 빨간색 박스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하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으로 떨어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저로서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떨어지는 지역은 마용성일 거야. 등등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좋은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험연구원의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이후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러한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품에 대한 결론은요. 서울,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가 거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남 4구, 마용성, 양천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거품 형성 시기를 놓고 본다면 강남구와 용산구는 2017년 4월부터 서초구와 송파구, 양천구는 2017년 6월부터, 영등포구는 2017년 7월부터, 강동구는 2017년 9월부터 이후 서울시 확산됐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 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부동산이 오르는 순서, 이러한 순서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요. 이제 다음으로 보면요. 가대분산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가격의 비합리성 여부를 분석하는 건데요. 먼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인데요.
파란색 실선은 매매 가격 변화율 선이고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 점선은 전세 가격 변화율 선인데요. 이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강남구를 놓고 보더라도 파란색과 빨간색 점선의 차이가 높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강남구가 거품이 높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관악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구와는 전혀 다르죠. 파란색 매매 가격 변화율 선과 빨간색 점선 전세 가격 변화율 선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거품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통계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2019년도 10월 달까지의 자료가 그러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강남구와 관악구를 한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있는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이죠. 네, 급격한 우상향이고 매매와 전세 간의 그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또 파란색 매매와 빨간색 점선인 전세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서울의 25개 구를 다 살펴보면 다음 화면과 같은 도표가 나오는데요. 서울 종로구 거품 가능성 매우 낮고 서울 중구 거품 가능성 높음, 서울 용산 거품 가능성 매우 높음, 서울 송동구 거품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눈여겨보실 자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빨간색 박스만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용산구, 송동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라는 거죠. 즉 거품의 시작과 거품 꺼짐의 시작 또한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강남에서부터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강남 3구의 하락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다면 2020년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또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경기 또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제일 먼저 올라가는 곳이 강남이라면 떨어지는 거, 하락 또한 강남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강남 이후의 하락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 뭐 거품이 낀 지역부터 또한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따라서 상승 흐름의 역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냥 강남 이후에 하락할 지역이라면 강동구, 뭐 용산구, 양천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순서로 인해 가지고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요즘 들어서 언론에서도 강남 아파트 하락 이후 양천구가 어떻고 마포구의 아파트가 어떻고 등등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요. 4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 구인데 서울시 자치구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에요. 이거 보면 빨간색 박스를 또 놓고 보시면 많이 오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중랑구가 지금 0.149, 강북구가 0.16, 도봉구가 0.15, 노원구가 0.29, 구로구가 0.23, 금천구가 0.17, 관악구가 0.18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표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지역, 이런 지역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또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강남이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덜 오른 지역에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지역도 오를 곳은 이제 다 올랐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부동산 공부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